성화수도원에서는 남성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불안한 미스터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녀들이 하나둘씩 임신을 하게 되면서 수녀원장은 당황했습니다.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한 후 그녀는 성소의 기초를 흔들어 놓을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혜진 수녀는 책상에 앉아 기도와 다가올 업무에 집중하며 확고한 손길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수도원을 다스렸습니다. 그녀가 일상의 의무를 돌아보던 중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가 평온함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방해에 짜증을 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고 중얼거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면서 그녀의 신복이자 오른손인 지수 수녀가 드러났습니다. 평소에는 내성적인 수녀가 당황한 듯했습니다. 혜진은 그녀의 태도에서 긴박감을 느꼈습니다. 지수 수녀님, 뭐해요? 그녀는 종이를 옆에 두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저없이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수련사 민지가 아프다. 화장실에서 쉬지 않고 토하고 있다. 혜진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벌떡 일어났다. 나를 당장 데려가. 두 수녀는 서둘러 수도원의 조용한 복도를 지나 화장실에 도착했다. 민지는 창백하고 눈에 띄게 지쳐 보이며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세상에, 뭐가 문제야? 우리 애야. 혜진이 어린 수련사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민지는 입술이 떨리며 지친 몸짓으로 입을 닦았다. 모르겠어요. 어머니? 며칠째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녀는 거의 부끄러워하며 시선을 낮췄다.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나갈 줄 알았어요. 혜진이 눈살을 찌푸렸다. 좀 더 일찍 말했어야지. 민지. 건강이 우선이야. 그녀는 기다리고 있던 지수에게 돌아섰다. 사무실로 가서 차 열쇠를 가져와.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 지수는 서둘러 떠났고 혜진은 민지를 일으켜 세웠다. 그때 그녀는 이상한 것을 알아챘다. 수련자가 수도복을 제대로 입지 않은 것이다. 튜닉 아래로 부은 배가 튀어나왔다. 혜진의 척추에 오한이 스쳤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응시했다. 민지, 요즘 잘 먹었어.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걱정을 드러냈다. 수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거의 먹지 않았어요. 너무 메스꺼워요. 혜진의 머릿속에 불가능한 생각이 스쳤지만 그녀는 즉시 그것을 떨쳐냈다. 민지. 임신. 불가능하다. 그녀의 상상일 것이다. 남자가 허락되지 않는 성화수도원에서 이런 상황은 모든 논리에 어긋났다. 모든 수련자를 개인적으로 아는 혜진은 민지가 몇 달 전에 도착한 이후로 수도원을 떠난 적이 없다고 확신했다. 그런데도 이럴 수가. 혜진은 운전하면서 소녀의 둥근 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증상은 있었지만 상황이 터무니없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혜진은 놀란 표정을 지은 접수원에게 증상을 재빨리 설명했다. 곧 그들은 일반인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소연 박사에게 안내되었다. 의사는 사례의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듣고 나서 정확한 질문을 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메스꺼움을 겪었나요? 제대로 먹고 있나요?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민지는 직접 대답했고 혜진은 모든 움직임, 모든 말을 관찰하며 가슴이 점점 더 조여오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러자 소연 박사가 물었다. 배를 검사해도 될까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다. 민지는 투닉을 벗었고 의사가 수련자의 복부를 보자 그녀의 얼굴에는 이해의 빛이 번쩍였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민지, 이 질문을 해서 미안하지만 하지만 수녀원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를 가진 적이 있니? 수련자는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한 번도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혜진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녀는 수녀원에 몇 달 동안 있었어요. 박사님. 그동안 남자들과는 접촉이 없었어요. 소연 박사는 이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문성을 유지했다. 그녀는 이미 분명해 보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지시했다. 몇 분 후, 결과가 나왔다. 어머니, 민지 자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임신하셨군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침묵이 방을 채웠다. 혜진은 발 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럴 수 없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중얼거렸다. 민지는 당황해서 눈을 크게 뜨고 더듬거렸다. 저는 임신할 수 없어요. 소연 의사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검사 결과는 신뢰할 만해요. 자매님.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할게요. 혜진은 상황에 겁먹고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초보자 한 명이 기적적으로 임신할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3명이나. 지수는 사무실에서 그녀 맞은편에 앉아 눈을 내리깔고 눈에 띄게 당황했다. 어머니, 어쩌면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을 고려해야 할까요? 혜진은 팔짱을 끼고 책상 위에 깜빡이는 촛불을 응시했다.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 이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수. 임신한 초보가 3명인데 남자와는 전혀 접촉하지 않았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수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망설였다. 감시를 강화해야 할까요? 마침내 그녀가 제안했다. 혜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네. 우리는 더 경계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전에 교회가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수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수도원은 으스스한 침묵에 휩싸였다. 수녀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고 신비의 무게가 그들의 신성한 질서를 덮쳤다. 기도와 엄격한 규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명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혜진은 깜짝 놀라 깨어났다. 그녀는 재빨리 쇼를 움켜쥐고 방에서 뛰쳐나갔다. 비명은 수련자 기숙사에서 나왔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지수는 이미 거기에 있었고 떨리는 수녀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방 중앙에는 4번째 수련자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아니, 이럴 수 없어. 그녀는 흐느꼈다. 혜진은 지수와 당황한 눈빛을 교환했다. 또 한 번은 아니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어린 소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엄청난 불안에 가슴이 죄어들었다. 진실을 말해, 내 아이야. 이런 증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느꼈니? 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수. 소연 박사를 데려와. 바로 그 순간, 혜진은 성화수녀원이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이상의 미스터리의 무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신의 기적이지만 TR 초현실적이야. 지수는 그녀를 위로하려고 했다. 어머니, 우리는 설명을 찾을 것입니다. 신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위안을 찾기 전에 가장 나이 많은 수녀 중 한 명이 느니 자매가 창백하고 떨면서 문 앞에 나타났다. 어머니, 지금 이걸 보셔야 합니다. 혜진과 지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따라 수도원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수련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또 다른 수련자를 발견했습니다. 창백하고 메스꺼워하며 혜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 배가 보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 없어. 수녀원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임신한 수련자를 보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혜진은 수도원의 모든 여성을 꼼꼼히 검사했고 그녀가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임신은 2개월에서 4개월까지 다양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그녀는 전보다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혜진은 다음과 같은 의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성화수도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에 공개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밀을 계속 지켜야 할까요? 그 결정의 무게가 그녀를 삼켰습니다. 임신한 수련자들을 감시하도록 배정된 지수와 은희와 함께 혜진은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수는 눈에 띄게 걱정하며 고백했다. 엄마, 무서워요. 엄마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순결서약을 했지만 지금은 제가 다음이 될지 모르겠어요. 혜진은 슬퍼하며 대답했다. 지수,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은 모든 게 가능해 보여요. 임신을 모니터링하는 소연 의사도 똑같이 당황했다. 임신 초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지만 모두 신의 기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지와의 마지막 상담에서 그녀의 주의를 끄는 세부 사항이 있었다. 혜진 엄마, 아기들은 잘 지내고 있고 임산부들은 모두 건강해 보인다. 하지만 뭔가 흥미로운 게 있어. 민지가 친밀한 검사를 거부했다. 상황을 감안하면 좀 이상하잖아. 아직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어.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 혜진은 눈살을 찌푸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걱정이 떠올랐다.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소연은 잠시 동안 공허한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모르겠어. 이 상황을 보면 이 임신이 정말 기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논리적인 설명은 없다. 전통적인 임신을 제외하고는 지수는 생각에 잠긴 듯한 어조로 말했다. 선생님의 의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이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누가 초심자들을 임신시켰을까? 이곳에는 남자가 없어. 소연은 잠시 생각한 후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다. 수도원에 남자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거야. 혜진은 심호흡을 하고 시선이 어두워졌다. 남자는 한 명뿐이다. 석준 신부님. 그는 우리의 미사를 집전하지만 그는 90세이고 항상 내 곁에 있어.
그가 이 일과 관련이 있다고는 믿을 수 없어. 그는 우리만큼이나 무서워하고 있어. 지수는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자 눈을 가늘게 뜨고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어머니, 초심자들은 우리에게 합류하기 전에 외부에서 왔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감시하지만 동시에 모든 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혜진은 생각에 잠겼고 그녀의 얼굴은 상황의 심각성에 젖어 있었다. 지수는 계속 말했다. 수도원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할지도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필름으로 찍고 타협할 만한 영상이 없다면 그러면 그것이 신성한 기적으로 확실히 알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의심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소연도 마찬가지로 호기심이 생겨 말했다. 에이, 카메라는 내가 직접 처리할 수 있어. 신중하게 진행하자. 바로 그날 오후, 은희가 안뜰에서 모든 수녀들을 모아 활동을 하는 동안 혜진, 지수, 소연은 수녀원의 복도와 공용구역에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하여 아무도 그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 혜진과 지수는 영상을 분석하는데 수시간을 보냈지만 이상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확신하고 포기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세부 사항이 지수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녀는 혜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혜진이 다가와 화면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한밤중에 수녀원에 불이 꺼졌을 때 임신한 모든 여성과 여러 명의 신입생을 포함한 수련자, 그룹이 기숙사를 조용히 떠나 성소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약 2시간 동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혜진은 얼어붙었고 불안의 무게가 어깨에 실려 있었다. 그녀는 거의 혼자 중얼거렸다.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이 임신과 관련이 있어. 놀란 지수는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초보자들에게 직접 대면하자고 제안했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눈에 조심스러운 빛이 번쩍였다. 아니, 지수. 나는 항상 이 초보자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지금 그들에게 대면하면 그들은 성소에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는 결코 진실을 밝혀내지 못할 거야. 지수는 호기심에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머? 혜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고 새롭게 찾은 결의가 돋보였다. 우리는 오늘 밤 그들을 따라갈 거야. 무슨 일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거야. 밤이 되자 혜진과 지수는 커피를 마시며 깨어있을 준비를 했다. 그들은 혜진의 사무실에 자리를 잡고 카메라를 면밀히 살폈다. 예상대로 초심자들은 조용히 방을 나와 성소로 향했다. 10분쯤 지나서 혜진은 속삭였다. 지금이 그때야. 가자. 두 사람은 발끝으로 조용히 성소로 향하며 발각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도착하고 보니 성소가 텅 비어 있었다.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벽에 있는 성경적 이미지와 그림의 부드러운 빛이 비쳤지만 초심자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말이 안 돼. 그들이 거기에 있었고 카메라에 그들이 보였고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봤어. 지수는 방을 훑어보며 혼란스러워했고 그 주변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혜진도 똑같이 당황한 채로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함께 성소를 수색하기 시작했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걸어가며 단서를 찾았지만 모든 구석이 신비롭게도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지수는 무언가를 우연히 발견했다. 조심해. 혜진은 그녀를 일으키며 소리쳤다. 지수는 그녀가 찾은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다른 것과는 다른, 약간 올라간 나무 판자였다. 호기심이 생긴 혜진은 그것을 살펴보려고 몸을 숙였다. 그들은 함께 판자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고 바닥의 구조물에 부착된 금속 손잡이를 드러냈다. 손잡이를 당기자 그들 앞에 비밀 통로가 열렸다. 지수는 그 구멍을 들여다보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들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알아낼 것은 바로 그것이다. 손전등 2개를 가져와. 지수는 그렇게 했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돌아왔다. 혜진은 그녀에게 따라오라고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차례로 통로로 내려가며 모험을 시작했다. 축축하고 오래된 터널은 수세기 전에 파낸 듯했다. 돌담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공기는 흙과 습기 냄새가 났다. 긴장한 지수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어머니,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혜진이 어깨를 으쓱했다. 수도원 아래에 터널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책임을 맡은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어. 어디로 통하는 거야? 지수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깃들어 있었다. 혜진이 속도를 내며 결심했다. 우리가 알아낼 게 바로 그거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터널이 임신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몇 분간 걸어가자 목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와 중얼거림이 터널 끝에서 울려 퍼졌다. 혜진이 지수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여서 땅으로 이어지는 돌계단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그들은 통로의 덮개를 들어 올리고 밖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이 본 것은 말문이 막혔다. 개간지와 비슷한 넓고 깨끗한 공간에서 임신한 수련자들은 청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민지는 청년 중 한 명에게 키스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 소년들과 활기찬 토론을 하고 있었다. 혜진이 통로에서 나왔고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개간지에 울려 퍼졌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웃음소리가 즉시 멎었고 모두가 얼어붙었다. 민지는 눈에 띄게 긴장하며 앞으로 나서서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혜진은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시선을 젊은 수련자에게 고정했다. 당신은 스스로를 설명할 거야. 아주 잘. 민지가 대답하기도 전에 두 신부가 소란스러워서 서둘러 그 현장으로 달려왔다. 석준 신부와 라파엘이었다. 석준 신부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침묵이 그룹에 흘렀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기 직전인 듯했고 다른 수련자들은 청년들을 바라보며 분명히 겁에 질려 있었다. 석준 신부와 라파엘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혜진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즉시 그 장소를 알아봤다. 청년들이 사제로서의 훈련을 시작하는 근처의 하늘 신학교였다. 성화수녀원처럼 신학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을 환영했다. 어떤 이들은 가족에게 소명을 찾도록 보내졌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길을 찾았으며, 어떤 이들은 종교적 소명을 따르려는 진정한 의도 없이
가족의 기대에 부응했다. 이 청년들 중에는 사제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독실한 소년 지수가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신학교에 왔다. 지수는 몇 달 전 신학교 방 중 하나에서 비밀 터널을 발견했는데 그 통로는 성화수녀원의 성소로 직접 이어졌다. 어느 날 밤, 이 터널을 탐험하던 중 그는 수도원의 성소에 도착했고 민지가 그 공간을 청소하는 데 바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어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열정에 이끌려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다른 신학생들이 터널과 지수와 민지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 민지와 가까운 다른 수련자들도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금지된 만남이 정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피임이나 적절한 조언 없이 수련자들은 임신을 했습니다. 민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암묵적인 협정을 통해 그것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임신을 신성한 기적으로 정당화하여 스캔들과 엄중한 처벌을 피했습니다. 혜진, 지수, 사제들은 침묵을 지키며 민지와 신학생들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수녀원장은 실망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서약을 어겼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헌신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속이고 있으며 수도원과 신학교의 명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신학생과 수련생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신을 믿지만 이 삶의 준비가 안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석준 신부와 라파엘은 지시를 기다리며 혜진과 지수에게로 돌아섰습니다. 혜진은 슬픔이 가득했지만 예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모든 수련생과 신학생들은 충격을 받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당신은 아직 종신서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지만 이 아이들은 신의 보호 아래 축복받은 집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책임과 사랑을 통해 속죄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성화수녀원에서 대규모 공동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수련자들은 습관을 벗고 파트너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이 젊은이들의 부모는 혜진에게 환영을 받고 안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신의 뜻에 따라 세상에 왔습니다. 이 지점까지 가는 길은 잘못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사랑과 믿음으로 그들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결혼식 후 부부는 삶을 쌓기 시작했고 수녀원과 신학교는 심오한 개혁을 거쳤습니다. 임신을 면밀히 모니터링했던 소연 박사는 헌신과 보살핌으로 출산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아기를 출산시켜 어머니와 아이들의 건강을 보장했습니다. 소연 박사는 혜진 수녀와 새 가족들과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수녀원과 신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의료 및 도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한때 비밀과 범죄의 상징이었던 터널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것은 신학생들이 수녀원에서 미사에 참석하고 수녀들이 신학교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름길로 바뀌었습니다. 수녀원과 신학교도 정책을 재편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외부의 압력 없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 생활은 의무가 아닌 진정한 소명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목적이 성취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하느님은 혼란을 학습과 사랑의 기회로 바꾸셨습니다.